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인재 양성 동향과 전망인데요. 네, 알파고 쇼크 이후에 이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까지 인공지능이 정말 뭐랄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이 보고서는 AI 시대의 여러 과제 중에서도 특히 인재 확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 서두에서도 챗 GPT나 미드저니, 코덱스 같은 플랫폼들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만큼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속도 때문에 인재 확보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스테피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주요국들도 국가 차원에서 인재 확보 전략을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에요. 그야말로 인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인재 전쟁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왔나요? 물론이죠. 2018년에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 AI 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또 프랑스의 그 유명한 코딩 학교 있잖아요. 에콜 42. 그걸 본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더 큰 그림,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아, 국가 전략이요?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인 계획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실무 인재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고급 연구 인력까지 말 그대로 전 주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어요.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딱 제시했는데 2030년까지 매년 고급 인재 2,000명, 전무 인재 8,000명, 합쳐서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와, 매년 10,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걸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등등 데이터 분석가나 개발자, 또 AI 활용 전문가까지 직무별로, 수준별로 맞춤형 사업들을 정말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딱 짚어냅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정작 AI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2021년 조사를 보면요. AI 산업 전체의 인력 부족률이 무려 11.3%에 달했습니다. 11.3%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한 2.2% 정도였거든요. 아,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거죠. 특히 그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족률은 18.3%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이상하죠? 정책은 막 쏟아지는데 부족률은 오히려 이렇게 높다니.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많은 부처가 나서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장의 인력 부족률이 전체 산업 평균의 5배가 넘는다고요? 아, 정말 의외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걸까요? 혹시 AI 분야가 원하는 인재상이 좀 달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테피 보고서는 그 점을 파고드는데요. AI 분야의 인력 수요에는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단순히 AI를 활용하거나 분석하는 인력보다는요. AI 기술 그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핵심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다는 점. 둘째는 이런 수요가 대기업보다는 혁신적인 벤처나 중소중견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딱 정해진 틀이 없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개발자 중심, 혁신 기업 중심, 그리고 또 다양한 요구 수준.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 중심의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현장의 이 다양한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25년 이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 수가 확 줄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그렇고요. 게다가 요즘 기업들은 캑을 아시죠?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온라인에서 실력 겨루는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요. 네네, 들어봤어요. 네, 이런 대회 성과처럼 실제 역량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기존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좀 따라가기 벅찬 변화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람을 잘 키곤 해도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양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질적인 미스매치, 그리고 또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복합적인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스태피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 그 미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인재 양성 그 자체를 좀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 졸업생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인재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장하고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즉, 대학의 연구 시스템을 좀 전문 연구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는 생태계 조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스태피 보고서를 통해서 AI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러 노력과 또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정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력 부족률, 그리고 AI 분야 특유의 수요 특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양성을 넘어서 인재가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과 또 비전 있는 일자리가 결국 우리나라 AI 경쟁력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게 이 보고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특히 전통적인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실제 역량 검증이 중요해지고 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인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인적인 역량 개발 방향이라든지 혹은 몸담고 계신 조직의 인재 확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